통계, 학통 마지막 강의. 그래, 이거 분명히 편집하면서 내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할 거야. 어. 제가 그러니까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마지막에 다 완성을 못했나 보다. 거기 이때 뭐 잠깐 일이 있었나 보다.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아니에요. 그 에이씨 진짜 예 그래 그 통계 뭐 어차피 저 새로 이름 붙일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마지막 파이널인데 어, 제목은 컴피테이션 맞을 거예요. 셀 인터벌 신뢰 구간이 이제 에이씨 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 겁니다. 이제 이 앞에서 나온 통계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갖다가 종합 정리.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놓고는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주제 신뢰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다 알려드렸어. 앞에서 알려드린 걸 갖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제가 말했던 이 통계에 들어와가지고 정규 분포에 와가지고 이제 그 뭐죠? 어, 센트럴 리밋 띠어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바로 전 단계에서 이제 모집단, 표본 집단 이런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말은 많기는 많아요. 말은 많기는 많은데 그게 원체 모든 걸 갖다가 다 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주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뱉어낸 모든 말들을 갖다가 예, 마지막에 가셔서 이렇게 다 종합을 갖다가 좀 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즉,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통계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물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현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 물론 그러니까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예측과 뭐 동일한 얘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현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 내 판단이라는 거죠. 판단.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뭐 학교 시험을 쳤을 때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이제 뭐 어떤 사고율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사고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일단 가장 단순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 목적은 모든 사실은 그냥 이제 이런 통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예측을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수학이 유용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도 적분이라는 것도 그래 알겠어 뭐 있는 그래프 넓이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생길 그래프의 넓이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그 넓이라는 게 이제 경제수학 실제 수학에서는 그 총수입을 누적 수입을 갖다가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걸 예측을 하는 게 우리 통계의 그 수학 자체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상황은 예측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궁극적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완전 배제는 못 합니다. 배제는 못 하는데, 통계의 정말 크나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봄으로써 우리는 전체 집단이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죠? 100% 확신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전체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너무 크기는 크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의 2025년도의 평균 몸무게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다 저울에 서게 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못할 건데 전 세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를 갖다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을 보고
되셨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예를 들 수밖에 없어. 그런 예를. 왜냐하면 통계가 가장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다가오는 예측의 통계가, 즉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한 통계를, 뭐 물론 그것도 예측이지만은 현 상황에 대한 통계를 갖다가 얘기하자면은 막말로 진짜 우리가 치킨집을 갖다가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분명히 주문량이 다를 거라는 거지. 통계예요. 그걸 모으는 게. 시간대별 주문량을 갖다가 모아두는 게 통계예요.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죠? 예측을 하겠죠. 저녁 6시부터 가장 주문량이 많어. 그러면 5시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겠지. 되셨나요? 예, 그런 식의 예측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투표 같은 걸 할 때 사전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조사 맞죠? 예, 아무튼 그렇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가 몇 퍼센트를 갖다가 이기고 있는지, 그런 식의 사전조사를 갖다가 하게 된단 말이죠. 또한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출구에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출구조사라고 하죠. 랜덤하게 사람들한테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찍으셨어요,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런 결과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통계 제가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가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투표가 끝났으면은 전체에 대해서 다 한 거 아니지. 그렇게 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 투표율이 100%가 안 나오잖아, 절대로. 전체는 아니지. 뭐 투표율이 뭐 50, 60%인가 뭐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즉 전체를 반영한다라고 이게 무조건 전체다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뭐 고등학교 물론 일종의 거의 대부분의 이거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업 성취도 수능이잖아요. 예, 수능은 그래도 인간하면은 거의 다 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안 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죠? 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모으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즉,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예측하는 방법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뢰 구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몇 퍼센트의 신뢰도, 몇 퍼센트의 신뢰도, 몇 퍼센트의 신뢰도로 이제 우리가 모평균은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앞에서부터 설명을 갖다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갖다가 요렇게 만들면 되나? 보다는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추가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잠시만요. 저는 이걸 갖다가 미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잘.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통계에 대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진짜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보면은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추가 되는 느낌이야. 그냥.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한다는 다 센트럴 리밋 티오리에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되셨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은 현상 파악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측의 부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통계라는 게 나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모집단이라는 개념과 표본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런 모집단에서 아우, 나 표 이거 이렇게까지 정리 잘 될 줄이야. 예, 표본집단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집단이 있고요. 표본집단이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두 가지? 예, 두 가지지. 일단은 현상에 대한 거는 모집단,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 자체를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해보세요. 정규부를 이루는 평균이 M이고 뭐 내가 찾았던 뭘 하든. 되셨나요? 이거는 뒤에 가는 게 나았나? 겁니다. 이게 표가 제가 오늘 그냥 바라봤을 때는 얘를 갖다가 새로운 표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아니야, 그거 헷갈릴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표를 갖다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7단원부터 8단원까지를 갖다가 가시다 보면은요, 정규분포를 배우고,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고, 그 다음에 예측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면서, 뭔가 추가 되면서, 의미를 몰라. 무슨 이 기호들이 굉장히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이렇게 혼동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 경우를 갖다가 정말 명확하게 미리 뽑아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 음. 표본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거 삐뚤죠. 그리고 이 표는 제가 이때까지 쓰던 표가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조금 크게 당겼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고 갈게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러면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표본집단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 필요는 있겠나 싶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모집단은 우리는 그냥 X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표본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X바, 거기에서 뽑아낸 표본 집단은 X바였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본 집단은 그냥 N개를 갖다가 항상 뽑는 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집단이 X에 대한 이런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루고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인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갈게요.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시그마도 알고 있는 거야.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표본 집단, 여기에서 N개의 표본 집단을 갖다가 뽑아내면은 NX 얘네들은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 이거는 센트럴 리밋 띠오림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넘겨받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넘겨받은 거야. 일종의 얘도 넘겨받기는 한 거죠. 시그마를 갖다가 그대로 넘겨받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표본 집단이 있으면은 자체 평가,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자체 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앞선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자체적인 평가는, 물론 이거는 표본 집단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글쎄 조금 뭐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자체 평가는 모집단 자료 가지고 가면 돼. 자체 내에서 평가하는 거니까. 되셨나요? 표본의 자체 평가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측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거지. 되셨어요? 예측은 뭐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죠? 모집단을 예측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자체 평가에서 우리가 뭐가 몇 퍼센트 있고 뭐가 몇 퍼센트 있고 거기에 쓰는 거는 그대로 뭐를 가지고 간다? M은 M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표본의 자체 평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표준 편차니까. 얘의 표준 편차니까. 즉 2.58 아래 표준 편차, 2.58 위 표준 편차 사이에 99%가 있을 거니까. 되셨나요? 자, 이제 봐봐요, 상황을 갖다가. 그러면은, 아니, 모집단 알고 있어. 다 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정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표본 집단을 갖다가 뽑아냈어. 그럼 그냥 넘겨만 받는 거예요. 실제 내가 조사 안 하고. 그죠? 넘겨받고 난 다음에 그 표본을 갖다가 그냥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자체 평가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정규 분포인 이런 집단에서 랜덤하게 임의로 내가 추출했으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이걸 갖다가 이룰 거고 여기 안에 몇 퍼센트의 자료들이 여기 안에 다 있을 거야 라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얘는 예측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필요가 없지. 필요 없음. 되셨나요? 그 이유는 뭐야? 내가 모집단 정보 다 아는데. 아니 모집단 정보를 다 알잖아. 거기에서 넘겨받은 거잖아. 그런 표본 집단을 가지고 내가 모집단을 왜 다시 예측을 해?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가 중의적이야. 그러면은 이제 nx 얘가 정규분포를 갖다가 이루는 거는 알아. 근데 평균을 모른대. 말이 안 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제곱은 또 알고 있어, 분산은. 이게 말이 되나?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에서 표본 집단 n개를 갖다가 뽑은 거예요. 즉 nx 반은 이제는 m 바 이거는 내가 찾은 거예요. 모르니까 당연히 찾은 거지. 그 위에서 있는 저 m은 m이라고 하는 거는 모평균을 갖다가 그대로 넘겨받은 거고요. 여기에서 m 바라고 하는 보통 m 바는 공식적으로는 안 씁니다. 저는 그냥 이걸 갖다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m 바를 갖다가 많이 써요. 쓰는데 이 m 바라고 하는 거는 2 오브 x 바 예, 맞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2 오브 x 바는 m이다. 이거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m 바는 내가 직접 찾은 거예요. 직접. 왜? 넘겨받을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넘겨받을 자료가 하나는 있어. 뭐가 있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왜? 이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넘겨받은 거야. 그죠? 이건 뭐 둘 다 넘겨받아. 되셨나요? 자,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얘네들은 그 이거는 의미는 없어. 뭐 그닥 의미는 없는데 표본 내 이 표본 집단에 얘네들 자체 평가를 갖다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 내에서 얘네들은 뭐 이러고 내가 찾은 자료가 평균을 이랬고 분산은 뭐 넘겨받아서 뭐 그냥 이러니까 또한 이걸 가지고 내 뭐 자료에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일 거다 몇 퍼센트일 거다 이런 걸 갖다가 자체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자체 평가에 사용되는 내 자료들은 n바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나는 그죠? 얘네들을 갖다가 이 모집단에 왜 뭐를 갖다가 모르니까 자 이제 통계에서 우리한테 일단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가장 궁극적 목적 둘 중에 뭐다? 평균이지. 우리는 평균이 궁금한 거야. 분산도 그래 분산도 중요하긴 하지. 왜냐하면 그 평균에 몇 퍼센트가 모여 있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 한 표준 편차 사이에 그리고 그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될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 사이에 한 표준 편차면 얼마였던 거야? 우리 그 했었죠. 68%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표준 편차 우리 허리 사이즈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뭐 평균이 32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32에서 68%는 32에서 몇 사이즈 위 아래에 이렇게 있을 거냐는 거지. 물론 중요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평균이 있다라는 걸 32라는 걸 갖다가 아는 순간 내가 100벌을 만든다라면은 그냥 느낌상으로라도 100벌을 갖다가 다섯 사이즈에 대해서 28, 30, 32, 34, 36이라는 이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100벌을 만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32를 50벌 만들진 않겠지. 32를 20벌씩 만들지 않겠지. 32를 한 40벌 만들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한 25벌, 25벌, 아니면 20벌, 20벌, 15벌, 15벌, 뭐, 맞나? 그렇게 계산하면은, 40에 20, 20. 아니지. 40에 20, 20에 10,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겠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평균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측을 하기 위한 자료로 역시 내가 쓰는 거는 n바가 되게 될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아니 정교 공포를 이루는 거나 알아. 실제로 우리가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평균 몰라. 그죠? 이게 일상이라니까. 근데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분산도 몰라 이를. 아니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어떻게 알아?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왜냐면 우리는 일단 실생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실제 생활에서는 이를 정규분포 이루는지는 어떻게 안 돼? 몰라 이것도. 그리고 평균도 몰라. 분산도 몰라.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되셨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비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면은 정규분포를 갖다가 이룰 거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제가 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또 되게 그거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정규분포를 갖다가 또는 어떤 비정상적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정규분포를 갖다가 이룰 거라는 보편적 정규분포. 왜? 정규분포가 뭐예요?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노멀한 그냥 보편적인
분포를 갖다가 이룰 거라고 믿는 거죠. 뭐에 의해서? 또한 약간 뭐 이건 철학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센트럴 리밋 티오리에서. 그러면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근데 나 이거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치? 보시면은 아니 정상적인 이런 집단에서 아니 그 우리가 보시면 알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 득표율 이런 거 보면 막 90%를 넘어서서 100%의 아니 그런 집단이 어디 있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집단이야 투표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에 따라서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살인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살인죄니까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런 주제면은 아이 엄히 다스려야 된다, 중벌을 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찬성 안 하겠어? 물론 그 뭐 살인범의 가족들은 그거는 임의성은 빼야지, 랜덤은 빼야지. 예, 그렇지만은 그냥 국민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해봐요. 투표 참여하는 누구든 중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살인범을 갖다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왜냐면은 이 살인범에 대해서 중형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빼박의 그런 좀 약간 비정상적 주제예요. 빼박고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이 특정 이걸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살인에 대한 참 그것까지는 좀 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반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치우칠 수는 있지. 그렇지만 6대4, 5대5 뭐 이런 팽팽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공산주의 집단이 아니면 근데 근데 공산주의는 좀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런 집단이 아니라면은 내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니 정경공포를 이룰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되잖아요. 한쪽에 막 꽉 다 치우쳐 있으면 정경공포가 아니야. 쌤 근데 잠깐만 둘 중에 찬반인데 이거에 대한 정경공포는 어떻게 가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통계에서 나중에 통계 학과를 가시면 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런 전혀 모르는 이런 모집단에서 내가 N개의 표본을 갖다가 찾아낸 거예요. 표본을 뽑아낸 거야. 물론 무슨 추출? 인의 추출.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서 이렇게 통계를 갖다가 어떻게 악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즉 이렇게 임의 추출을 했으면은 아니 나는 사실은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아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겠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n바를 갖다가 찾을 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것도 시그마 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시그마 바라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즉 내가 찾았어. 이렇게 얘도 찾았고 왜 모르니까 그죠. 얘도 찾은 거야 그냥. 되셨나요? 이거 그냥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찾았으면은 사실은 이걸 생각해 봐요. 여기에서 이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표본 있죠.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모집단이 있으면은 모집단 안에 표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이 되면서 여기 안에 또 표본 집단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당연한 거예요. 처음 모집단이 크다면 충분히 크다면은 되셨나요? 어떤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모집단이 될 수 있는 거야.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 현상이었던 거예요. 즉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앞에다가 한 칸을 더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뺀 거야, 사실은. 왜냐면은 이런 표본 집단을 자체 평가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왜냐면 문제는 안 나오거든. 문제는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 모집단 그거 아는 거야. 아는 것도 뭐도. 이거 어떻게 알겠어? 찾았으니까 알겠지. 찾아서 아는 거지. 그죠? 이 표본 집단이 어떤 데에서의 모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 당연하잖아. 예, 거기에서 또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즉, 그래서 이 표본 집단, 내가 찾은 거를 가지고 그냥 이 집단 내의 평가를 갖다가, 아니, 이게 왜냐면은 모집단, 표본 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표본 집단에 대한 집단 내 평가는 없어요. 뭐 그건 안 물어봐. 그 안 물어보는 이유가 앞에서 했었던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 모집단 표본 집단 전에 했던 노멀 디스트리뷰션 m의 시그마 제곱 그 얘 자체가 그냥 일종의 표본인 거예요.
되셨어요? 전체의 표본인 거지 그냥. 되셨나요? 이 집단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X, X바 이런 거 구분도 안 했었잖아. 그래서 그냥 자체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 평가에는 뭘 쓰냐? 이 표본 집단 내 자체 평가는 뭘 쓰냐? M 바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왜 정규 분포에서는 우리가 벨 쉐이프가 나오면은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했다? 한 표준 편차, 두 표준 편차, 세 표준 편차도 중요했잖아요. 즉, 그 표준 편차로 쓰는 게 뭘 쓴다? 그냥 시그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그마 바, 내가 찾은 거. 자,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나는 이제 모 평균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추측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요. 쌤, 그러면 모 분산은 추측 안 해요. 일단 좀 그런 개념이 중요해요. 되셨나요? 모 표준 편차는 추측 안 해. 즉 여기에서는 왜 우리는 사실은 정보가 없어. 정규 분포를 이룰 거라는 거는 그냥 믿고 싶은 거고 믿는 거고 평균은 당연히 있을 거야. 있지만 우리는 몰라. 평균은 모르는데 분산도 몰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많은 양의 표본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찾아냈어. 찾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찾은 거를 가지고 추측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뭔가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는 일단 내가 찾은 M바, 평균을 갖다가 기준으로 추측을 할 거니까 M바를 쓰는 거는 맞아요. 똑같지. 문제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그냥 내가 찾은 표준 편차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분산이 중요하다? 평균이 중요하다? 평균이 중요한 거야. 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평균과 분산, 이게 센트럴 리밋 띠오림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출하는 값이 크면 클수록,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평균과 표준평균은 실제로는 엄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막말로 어떤 30점을 이루는 10,000명의 집단이 있어. 평균 30이라는 이걸 이루는. 거기에서 내가 셋을 뽑아냈다라고 해봐봐. 그냥 진짜로 임의로 내가 실제로. 그러면은 그 평균이 30 나올까? 안 나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30에서. 그죠? 근데 내가 이 뽑는 인원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어디에 30에 무한하게 가깝게 갈 거라는 겁니다. 되잖아요. 또한 내 분산도 그러면 같이 무한하게 가깝게 가게 될 거야.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내가 찾은 분산 있잖아요. 분산을 갖다가 왜냐면은 그러면 평균도 무한하게 가깝게 갈 거고 분산도 무한하게 가깝게 갈 거니까 그럼 모 평균은 이거다, 모 분산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만은 내가 일단 내 관심사는 뭐니까 평균이니까 내가 찾은 이 분산을 갖다가 모 분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한하게 가깝게 가는데 어찌됐든 왜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평균을 갖다가 우리 관심사인데 그걸 갖다가 예측하고 싶은데 그냥 어렴풋이 그래가지고 3개, 4개 뽑아내고는 내 평균이 평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뽑은 평균이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다. 뭐 만약에 내가 선거 전에 그 사전 그 조사를 갖다가 하는데 한 사람 한 5명한테 물어봤어. 5명 물어봤더니만은 다들 그냥 어디 똑같은 데를 갖다가 지지한대.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저기가 100%로 이기겠고. 이 말이 안 되잖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만은 내가 찾은 분산을 갖다가 모 분산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위에처럼 이런 작업이 생기게 되는 거야. 즉 내가 찾은 모 분산을 기준으로 표본의 분산이 있게 될 거잖아요. 되셨나요? 내가 찾은 분산인데도 그걸 모 분산으로 그냥 취급을 해주고, 즉 모 분산에서 다시 표본을 갖다가 뽑아냈다라는 개념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발을 쓰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차라리 얘가 없었다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도 모평균 그 분산을 갖다가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배우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은 차라리 이게 없었다라면은 얘들아 그냥 예측할 때는 무조건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면 돼 라고 그냥 얘기를 갖다가 하면 좋겠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위한 문제, 이놈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 넘겨받은 거니까 오케이, 요건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자체 평가에도 이거 쓰고 예측용에도 이걸 갖다가 쓰는 건 알겠는데, 얘는 왜 안 살아와? 알겠는데 왜 내가 표본을 해서 찾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찾고 찾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체 내의 평가를 알겠는데 왜 예측용에는 모집단에는 이걸 갖다가 주냐는 거지.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봐봐요. 즉, 내가 찾은 평균을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 어떤 자료를 갖다가 하는데, 이 루트 n분의라는 의미를 갖다가 바보자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신뢰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잘 쓰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루면은, m을 갖다가 기준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쓸 그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m 플러스 2.58 표준 편차, m 마이너스 2.58 표준 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안에 내 자료에 몇 퍼센트가 있으니까 99%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원리거든요. 즉 나는 내가 쓰는 시그마예요. 쓰는 시그마 어찌됐든 그러니까 쓰는 시그마 위에처럼 이거 왜 예측하는 거니까 지금 이러면서 나는 내 자료의 99%가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나는 99%의 자신감을 가지고 모 평균은 이 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적분 이걸 갖다가 컨피덴셜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모 평균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시그마 내가 사용할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료가 더 좋아지겠죠.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이 요런데 오차범위 여기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오차 범위로 쓰게 돼요. 되셨나요? 즉 오차 범위라고 하는 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봐봐요. 작으려면 이 시그마 값을 표준 편차 값을 갖다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되셨어요? 봐봐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인원수를 갖다가 늘리면 내가 조사하는 자료를 갖다가 자료의 개수를 늘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의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n 값이 커지게 되면은 표준 편차 값은 전체적인 표준 편차 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치? 우리는 왜 얘네들이 충분히 많이 뽑았을 때 모 분산과 유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셨나요? 즉 이렇게 많이 뽑아내는 어찌됐든 왜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차 범위를 가지고 뭔가 발표를 한단 말이지. 되셨나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특혜를 준다라고 특혜는 아니지. 더 많이 뽑은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누구를 10명 뽑아가지고 딱 조사해놓고는 이게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거랑 어떤 사람은 뭐 10,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하고는 이게 전체를 갖다가 대표한다. 오는 게 당연히 좋아야 된다.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10명 뽑았는데도 만약에 표준 편차가 2였어. 그 다음에 10,000명 뽑았는데도 표준 편차가 2였어. 그럼 똑같은 표준, 만약에 그렇게 찾은 그 표준 편차를 갖다가 그대로 예측해서 둘 다 2를 쓴다라면 너 미쳤다고 10,000명 뽑아? 그지? 10명 뽑지. 되셨어요? 예, 그런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에는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에 말씀드릴 때 요렇게 뭐 분산을 갖다가 뽑아내면은 분산은 n분의 원래 분산 즉 n분의 v가 되게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가지 마시고 그냥 뽑았다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말 자체를 갖다가 입에다가 익히세요. 왜? 어차피 예측용으로는 얘가 됐든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 시그마가 어떤 시그마 어디서 온 시그마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갖다가 좀 명심을 갖다가 와, 나 미치겠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 40분 정도밖에 안 지났다. 그죠? 예, 이제, 예, 강의는 20분 내로 끝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잠깐만요. 예, 그렇게, 마무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8단원의 내용은, 앞부분에 모평균, 표본 평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오염될 수도 있는데, 7단원에서의 이 문제풀이를 갖다가 보시면은 해보세요 이제. 아니 문제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예 7단원을 해보시면 그냥 자체평가예요. 자체평가고 8단원의 목표는 예측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의 두 가지 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측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알파 퍼센트의 신뢰도로 추측한 신뢰 구간. 근데 이게 이제 신뢰 구간 일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진짜 이 신뢰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해주면 confidential 인터벌이거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파 퍼센트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퍼센트 이제 우리는 95%의 신뢰 구간, 90%의 신뢰 구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퍼센트의 컨피덴셜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알파 퍼센트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95%의 신뢰 구간, 95% 믿을만 하다. 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95%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99%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99% 믿을만 하다라는 자료라는 이런 말도 돼. 이거 한국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99%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컨피덴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공식은 이래요. 그냥 공식이라고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즉, 우리는 어떤 찾은, 표본 집단의 평균이 N파, 이거 내가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알파파, 제곱, 알파, 갑자기 시그마파, 제곱, B 있었다라면, 원래는 그냥 이 책에서는 그냥 시그마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왜 내가 찾은 거, 나 어차피 모르는 데서 했던 거니까. 그랬다라면은,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은, 근데 이거 이제 보시면은, 제 영상을 갖다가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압니다. 모평균 M이라고 하는 거는, M바를, 내가 찾은 M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Z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M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 Z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신뢰 구간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단, 이거 공식 외우는 애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갑자기 왜 NX파 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M바 이렇게 나왔고, 그 시그마파 이런 거 나왔는 걸 알겠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거 하나 튀어나왔잖아. 쌤 갑자기 제타 알파는 뭔가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단 제타 알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 P 오브 Z가 0에서부터 Z 알파 사이의 값이,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갖다가 보면서요, 이게 200분의 알파 퍼센트 하면 안 되지. 알파 인 제타 알파를 써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봐봐요. 뭔 개소리야 싶겠지만, 자 봐봐요. 그냥 야 앞에 거 하시면 이제부터 이거는 그냥 해결됩니다. 무슨 이거 너무 힘든데.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99%의 신뢰도를 하고 싶은 거야. 얘 공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 있는데, 그 내가 찾은 게 있어. 찾은 게 있겠지. 제타 알파를 갖다가 찾아야 돼. 단, 그래서 내 말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P 오브 Z가 0에서부터 제타 알파까지가 200분의 9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0, 99 나누기 2 하면 뭐예요? 0.5. 0.42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네. 49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이런 Z 알파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디에서? 표에서. 궁극적으로는 표에서,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문제 내에서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에이, 근데 우리는 이게 왜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떤 자료를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가 찾은 M을 갖다가 기준으로,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몇 표준편차, 99%의 신뢰도라는 말은 내 자료의 99%가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제타알파 문제 있냐고. 우리 이미 읽어냈잖아. 99%의 자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표준편차? 2.58 표준편차인데 우리가 왜? 어디로 쓸 거니까?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왜 예측용으로는 우리가 이걸 쓸 거니까. 즉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사이에 다 있을 거잖아. n 바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99%로 2.58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 신뢰 구간,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99%랑 95%만 따집니다. 자, 이제 다시 유형 중심의 118쪽, 108쪽이죠. 108쪽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서 95%로 그러면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표에서 거꾸로 읽는 거잖아. 즉, 우리는 n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으로 제타 알파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제타 알파 값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수능에서는 95랑 99 말고는 잘 안 물을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95는 1.96 써, 98, 99는 2.58 써, 이렇게 외워서 그냥 제타 알파를 갖다가 쓰느냐? 뭔지도 모르면서, 제타 알파가 의미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1.96을 쓰는. 어떤 때는 문제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2로 주기도 해요. 문제에 따라서. 그건 계산 쉽게 하라고 주는 거야. 1.96 대신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가서 읽어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85%의 신뢰 구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문제집에서는 95랑 99밖에 안 물어보던데, 그럼 쌤 95는 1.96 쓰고 99는 2.58 쓰는 거 그런 거밖에 우리는 안 배웠는데요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묻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85%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되셨어요? 즉 85%로 물어본다. 신뢰 구간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찾아주셔야죠. 85%의 절반. 그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갈 거니까. 그죠? 즉 42.5, 0.425에 해당하는 숫자를 갖다가 찾게 될 거죠. 찾으셨죠? 뭐를 쓰게 된다. 제타 알파로 1.44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면 내가 찾은 이 평균을 갖다가 기준으로 1.44 표준 편차 안에 모든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모평균도 여기 사이에 있을 거라고 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 50%의 신뢰도로 반반 믿든지 말든지 한번 가볼까? 50%의 신뢰도였던 거니까 그죠? 절반의 넓이가 얼마? 0.2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즉 0.25가 되려면은 찾으셨죠? 얼마예요? 0.68 정도를 쓰면 되겠죠. 즉 n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68 표준 편차로 우리는 모평균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료에 0.68 표준 편차 내에 이 전체 자료에 50%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평균도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여기 우리 모평균 요걸 추정하는 거예요. 요걸 알고 싶은 거야. 그죠? 즉 얘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즉 이 구간에 이 오른쪽 값에서 여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외울 거야. 그러니까 제타 알파 이것도 안 외우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안 되니까 알아. 왜 1.96을 쓰는지 2.58을 쓰는지 진짜로 믿으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 이대로 통계를 갖다가 하시잖아요. 105% 강해져요. 진심으로. 예. 어찌됐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배의 제타 알파, 요 값을, 왜 1에서부터 3 사이다라고 했으면은, 그죠. 요 값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이 제타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뢰 구간의 길이, 라고도 얘기를 갖다가 하기도 한다. 근데 미쳤어. 이걸 갖다가 왜 외워? 그냥 뭐 신뢰 구간 길이는 뭐 그냥 당연히 저것만 뽑아 놓으면 끝나는 거지. 되셨나요? 근데 이제 신뢰 구간 길이는 그닥 별로 얘기 안 하고 싶고요. 이제는 통계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제타 알파 이거 괜히 지웠나? 그래도 그거는 해놓자. 예의상 노트 정리니까 해놓고 안 해오면 되지. 단 P 오브 Z가, 그죠? 이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타 알파가 200분의 알파, 알파 퍼센트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런 A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제타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 되셨네. 근데 이것보다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뢰 구간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지만은, 신뢰 구간에서 n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z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안에 있을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z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일상생활의 통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차 범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예측을 했어. 그래서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60%, 전 국민의 60%라고 내가 예측을 했어. 항상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그런 게 달려 있다라는 걸 한번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1%라고 이렇게 뭐 아니면 0.5%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즉 이제 신뢰 구간의 이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여기 조금 헷갈리긴 해요. 길이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즉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줄인다라는 말은 오차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되게 있어 보이는 자료가 되는 거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자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70%다.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70%다. 단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그럼 8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유 씨, 저 어디서 저따위 자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잖아요. 되셨어요? 70%다. 단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1%다. 그러니까 틀려봐야 70.1 아니면은 69.9야. 오씨, 얼마나 그러면 믿을 만한 자료냐는 거지. 되셨나요? 되게 잘 다가 뭐 몇 퍼센트로 이렇게 추정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거예요. 어찌됐든 그것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예측 결과 신뢰도 또 분명히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오차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죠? 이 Z 알파 값을 갖다가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뭐 68%의 신뢰도로 이라고 할 것 같으면 0.34를 갖다가 쓰게 될 거니까요. 그죠? 0.34에 해당하는 1.0. 우리는 1을 쓸 거야. 제타 알파로. 근데 95%의 신뢰도로 1.96을 갖다가 쓸 거예요. 99%의 신뢰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2.58을 갖다가 쓰게 될 거야. 즉 오차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즉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꼼수죠. 신뢰도를 낮추면 됩니다. 신뢰도를 낮추면 돼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즉 만약에 내가 찾은 자료가 내가 찾은 평균이 무조건 모집단의 평균이야. 되게 있어 보이지. 되게 강력하잖아요. 왜? 오차 범위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가 가요. 신뢰도 0%예요. 그거는. 되셨나요? 즉 보기에는 되게 강력해 보여. 그렇지만은 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굉장히 짧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오차 범위. 오차 따위는 없어. 내가 찾은 평균이 무조건 평균이야.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버리니까. 되셨나요? 그렇지만 걔는 믿을 만한 자료가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아니면은 같은 신뢰도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면은 뭐를 갖다가 늘려주면 되겠다. 그죠? n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즉 같은 평균을 갖다가 찾아낸 두 실험에서도 한 실험에서는 10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평균을 찾아냈어. 근데 한 실험에서는 만 개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실험해서 평균을 찾았어.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의 평균이 더 믿을 만한 자료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신뢰 구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게 짧아진다. 작아진다. 길이가 작아진다. 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오차 범위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납득은 가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써놓고 식을 써놓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거기에서 제타 알파 이게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또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트 알파 값을 갖다가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왜 m이랑 시그마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되셨나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늘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n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늘려주면 되겠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신뢰 구간의 길이와 또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엄청나게 쓰이게 됩니다. 사실은 특히나 자꾸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선거예요, 선거. 선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3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근데 그거 이제 법에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만약에 투표하러 가는데 엄마 아빠한테 엄마 누구 찍을까? 이건 안 돼. 사실은. 예. 엄마가 누구 찍어라. 이러면 안 돼. 그것도 그것이 또 그렇다고 엄마가 그만했다고 막 고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투표율도 100%가 아닐 뿐더러 투표하러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6, 70%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 사람들이 모든 정책과 뭐 이런 것과 뭐 다 알까? 일일이 다 찾아보고 할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고 정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두 부류를 갖다가 뭐 어찌됐든 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중도라고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어
뭐 물론 뭐 일일이 뭐 이제 제가 그 모든 중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틈틈이 나름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그걸 뭐라고 하죠? 사전 참, 아무튼 사전 그렇게 오늘 뭐 조사해 보니까 누구 지지를 갖다가 몇 퍼센트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누구를 갖다가 A 후보를 55% 지지하고 조사해 봤더니만 45%, 40%의 뭐 CD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걸 본 중도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고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여기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되셨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통계를 갖다가 그래서 이 통계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계를 갖다가 악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 예들을 갖다가 들어드린다면은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키 크는 안마 의자, 어디 건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의자가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통계를 갖다가 악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실험군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을 갖다가 하시면 플라시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먹는 약, 먹는 집단, 안 먹는 집단, 그 다음에 모르고 먹는 집단, 알고 먹는 집단, 그 다음에 모르 그게 막 아무튼 알고 안 먹는 집단,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왜 플라시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집단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검사를 갖다가 나눠서 우리가 약 같은 걸 갖다가 할 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키 크는 안마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해요. 이제 그게 통계예요. 이렇게 뭔가 이걸 해놓고 이게 사람들한테 진짜로 영향이 좋은 뭐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다른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키 성장률이 얼마나 높았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두 명이라면. 그렇지만은 내가 1000명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 1000명이 다들 좀 평균적으로 높아졌어.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우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어찌됐든 뭐 성장판을 갖다가 뭐 마사지를 해주든 뭘 하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엄청났을걸요. 막 예약에 막 매진에 막 난리가 났었을 건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통계에서 두 가지를 갖다가 위반했어요. 즉 우리는 표본이라는 걸 갖다가 뽑을 때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커야 돼요. 큰 n에 대해.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30이에요. 얘는 30보다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30이라는 숫자는 좀 이것도 커요. 그 제가 이제 카지노 공략법 그걸 갖다가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 그거 나중에 그거 하실 때 조금만 이렇게 잘 다듬어서 수행평가로 내시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그거. 예, 그러면서 도박 근절 캠페인 겸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해 30 이상에 대해 그리고 뭐예요? 임의 사심이 없어야 돼. 정말 진정한 의미의 랜덤이 돼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 키 크는 안마 의자의 피실험 대상들은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자신은 못해요. 절대 30명은 안 넘습니다. 30명 아래. 되셨어요? 플러스 피실험 대상들은 누구였냐면은 다 직원이었어. 야, 이게 랜덤이에요? 아유, 써보니까 효과 없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 정말 이렇게 해놓고는 통계를 한 것처럼 제대로 통계를 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뭐 국내 얘기만 해서 국내 얘기를 갖다가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것도 있죠. 이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슈퍼에 가면은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카카오 100%, 카카오 95%, 카카오 90%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대한민국에만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카카오 몇 분, 막 완전 뭐 슈퍼마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 몰랐어. 그게 왜 그랬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미국 가서 알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계 수업을 하면서 했던 건데 이게 카카오 초콜릿 이제 초콜릿 회사 사장이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요. 카카오 원액을 갖다가 심장병이었나? 심장질환 환자들한테 먹여봤더니만은 이 심장 질환의 개선도가 뭐 엄청 높았다. 개선이 되더라. 는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받았다. 아니 카카오 자체는 물론 초콜릿 자체는 초콜릿은 당이 높아가지고 당뇨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유발 그 살도 찌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 그 원액 자체는 사실은 원래 원주민들이 피로 회복제로 먹던 그냥 뭐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몸에 좋은 그거긴 한데 그게 심장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우리는 연구 결과를 갖다가 얻었다.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카카오 열풍이 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실험체가 10명, 10명이었어요. 먹은 사람 10명, 안 먹은 사람 10명.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올라간 거야.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3명 정도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심장질환이 30% 이상 개선됐다. 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통계를 믿는 거예요. 통계라는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뭐 대한민국에 사니까 약간 특정 성향의 이렇게 정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당연히 그런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거기서는 그런 대답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즉 임의성을 갖다가 살짝 비틀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1000명한테 전화를 갖다가 돌릴 건데 아이고 600명 아니 티나지 1000명한테 전화를 갖다가 1000명 다를 갖다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만 해놓고 이게 전 국민의 지지율이다 이러면 그건 티나지. 티나는데 한 600명만 내가 의도하는 그리고 한 400명은 정말 임의로 600명도 필요 없어. 한 600명을 갖다가 정말 임의로 그리고 600도 필요 없어. 700이고 한 300명만 여기에 내가 랜덤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55%더라.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이유가 있어서 저기를 갖다가 다 지지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계는 우리 일상에서 뗄 수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수학보다 더더군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악용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를 보실 때 뭐 물론 이 임의성 조작은 정말 찾아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임의성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리서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왜냐면 이렇게 1000명에게 전화를 돌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 10만 명 이상의 전화번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거기에서 살짝의 임의성을 갖다가 조작을 한 거는 진짜 들어가서 찾아봐야 아는 문제고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지. 예, 그거는 있지만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런 그죠? 아이고 이거 통계에서 보증 안 해. 통계에서 보증 안 하는 통계를 가지고 통계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통계에서 보증 안 해. 이런 거는 내놔야 돼요.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는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지만은 어찌됐든 되셨나요? 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또 통계 저 수학과 출신입니다. 예. 근데 통계 찬양을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좀 이런 성향이 보였는지 안 그래도 이렇게 박사과정 때 그 경제수학 글 하시는 교수님이 절 갖다가 끌고 가려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참 무단히 애를 쓰셨던 분이 있어요. 왜냐면 경제수학은 이제 수학과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근데 통계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쉽게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갖다가 막 진짜 칭송하듯이 찬양을 했지만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표면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요런 자료들이 맞나 그 정도는 한번 보시는 것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 사는데 또 사는 데지만은 그냥 내가 받은 지식이 맞나? 내가 받은 지식대로, 내가 들은 지식대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나? 를 한번 체크해보는 재미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최종 강의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표시랑 요런 것들은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 진짜 조금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게 좀 되게 힘들었다라는 걸 압니다. 예, 힘든 걸 알아요. 제 통계 수업이 힘든 걸 아는데,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정말 105% 이상의 를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